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체 스트레칭입니다. 기존까지는 스트레칭을 개인적으로 진행하였지만 맨손 체조의 개념도 함께 이해하기 위해 오늘은 상체 스트레칭을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손짓과 앞돌기입니다. 손짓과 앞돌기는 조금 어렵게 생각하고 내가 소화하지 못할 동작이라 판단할 수 있겠지만 단계별 학습법과 보조학습 도구를 활용하면 충분히 습득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트레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체 위주의 스트레칭을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바른 자세로 앉은 후 손가락을 깍지 끼고 손을 안쪽으로 돌리며 위로 쭉 들어주세요. 둘째, 기지개를 켜듯 위로 최대한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어깨와 광배근이 위로 들리는 느낌이 날 것입니다. 다음은 위로 했으니 이번에는 앞으로 팔을 보내보겠습니다. 첫째, 같은 방법으로 손가락 깍지를 끼세요. 둘째, 손을 돌리며 앞으로 보내겠습니다. 셋째, 앞으로도 기지개를 켜듯 최대한 보내보겠습니다. 팔을 앞으로 보낼 때 시선은 자신의 배를 본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럼 위로와는 다르게 등 쪽도 함께 늘어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할 때에는 살짝살짝 하지 마시고 최대한 앞으로 많이 보내야 합니다. 이는 갑작스럽게 근육을 늘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해도 됩니다. 이러한 것은 이와 앞을 10초씩 3회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슴 쪽과 팔 등에 대한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허리 뒤로 양손을 잡고 깍지를 끼웁니다. 둘째, 시선은 위쪽을 보며 목 앞쪽 부분과 가슴 쪽을 펴며 늘려줍니다. 셋째, 깍지 낀 손을 위로 들어주며 등을 모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목, 가슴, 등에 대한 스트레칭이 됩니다. 이번에는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실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허리 뒤로 양손 깍지를 낀 후 상체를 숙여줍니다. 둘째, 시선은 자신의 배를 본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숙여줍니다. 셋째, 깍지 낀 손을 최대한 위로 올려줍니다. 가능한 90도 이상 올라갈 수 있게 하면 좋습니다. 신체 부위 중 어디가 늘어나는 느낌이 나시나요? 지금은 광배근과 상완 이두근이 늘어나는 느낌이 나야 정상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칭은 상체 세워서, 상체 숙여서 각각 15초씩 3회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앉을 때에는 허리를 쭉 펴서 바른 자세로 앉아서 실시해야 합니다. 상체 스트레칭 세 번째는 옆구리를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첫째,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로 앉아줍니다. 둘째, 오른쪽 팔을 바닥에 짚습니다. 이때 손뿐만 아니라 팔꿈치까지 짚을 수 있도록 간격을 조정하고 상체를 오른쪽으로 중심을 이동시킵니다. 셋째, 왼팔을 들어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때에는 앞으로 갈 수 있으니 왼쪽 귀 뒤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앞쪽으로 갈 때보다 귀 뒤로 넘어갈 때 더 많은 스트레칭이 되며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완전히 굽히거나 펴지 말고 살짝만 굽혀줍니다. 또한 왼팔을 최대한 많이 갈수록 더 많은 스트레칭이 됩니다. 오른쪽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왼팔을 바닥에 짚습니다. 팔을 짚을 때는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간격을 조정하며 손바닥과 팔꿈치가 같이 바닥에 짚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오른팔을 들어 왼쪽으로 넘겨주는데 이때에는 귀 뒤로 넘어가야 올바른 자세입니다. 주의하시고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10초에서 15초 사이로 3회씩 하면 충분한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체 스트레칭 네 번째는 상체를 돌리며 허리를 좌우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앉아서 할 건데 첫째, 바른 자세로 정면을 보고 앉습니다. 둘째, 왼쪽 팔꿈치를 오른쪽 무릎에 붙여줍니다. 혹시 유연성이 좋으신 분은 무릎 말고 바닥을 짚어도 됩니다. 셋째, 오른손은 엉덩이 뒤쪽으로 짚습니다. 이때 오른쪽 팔꿈치도 바닥에 함께 짚어야 합니다. 넷째,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을 누르며 가능한 곳까지 허리를 비틀어 봅니다. 어떠십니까? 왼쪽 허리가 늘어나며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나십니까? 안 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강하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 자세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잠시 멈추고 거울을 보시며 자신이 틀린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 후 다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오른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팔꿈치를 왼쪽 무릎에 올려놓습니다. 둘째, 왼손은 엉덩이 뒤쪽으로 짚는데 팔꿈치 부분까지 짚을 수 있도록 상체를 숙여줍니다. 셋째, 오른쪽 팔꿈치도 왼쪽 무릎을 밀며 오른쪽 허리를 비틀어줍니다. 자신의 유연성 수준을 이해하며 실시하시면 됩니다. 상체 스트레칭 다섯 번째는 상완 이두근과 어깨를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첫째, 양팔을 벌리고 엎드립니다. 둘째, 오른팔을 굽혀 오른쪽 가슴 옆에 손을 짚어줍니다. 이는 몸을 비틀어 줄 때 신체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상체를 오른쪽으로 90도 비틀어 줍니다. 상한 이두근과 어깨가 늘어나는 느낌이 나시죠? 90도까지 비틀었는데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이 안 나시는 분들은 자신에게 맞도록 충분히 가시면 됩니다. 혹시 90도도 안 되시는 분들은 뻣뻣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연성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스트레칭이 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허리도 같이 하시고 싶은 분은 왼쪽 어깨를 스트레칭 할 경우 오른발을 신체 뒤로 넘겨줍니다. 무릎을 펴도 굽혀도 되는데 무릎을 폈을 경우 최대한 멀리 보낸다는 생각, 무릎을 굽혔을 경우 발이 뒷머리 쪽으로 간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스트레칭은 추후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체 스트레칭 여섯 번째는 가슴과 상한 삼두근을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첫째, 무릎을 꿇고 허리를 펴서 바른 자세로 앉습니다. 둘째,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팔을 들어줍니다. 이때 팔을 귀 옆에 가까이 둡니다. 셋째, 어깨를 바닥으로 내려주며 어깨와 가슴을 늘려줍니다. 혹시 유연성이 좋아서 스트레칭이 된다는 느낌이 안 나시는 분들은 뒤꿈치와 무릎의 간격을 넓혀줍니다. 이렇게 되면 상체가 더 많은 각도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에 어깨와 가슴 쪽이 더 많은 스트레칭이 됩니다. 넷째, 양손을 잡고 깍지를 끼워줍니다. 다섯째, 깍지 끼운 양손을 뒷목 부위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하면 상한 삼두근이 늘어나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혹시 양손이 뒷목 부위로 안 간다면 유연성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면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유연성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해야 점차적으로 향상되니 부족한 분들은 더욱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도 15초씩 번갈아 가면서 2, 3회 정도씩 하면 됩니다. 상체 스트레칭 7번째는 허리와 팔 스트레칭입니다. 첫째, 무릎과 팔을 세워 엎드려 줍니다. 둘째, 왼손을 바닥에 짚고 오른손은 위로 올려줍니다. 이때 왼손의 위치는 양쪽 어깨 중앙에 짚습니다. 이는 신체 중심을 잡기 위함입니다. 오른손을 왼손과 일직선이 되도록 최대한 위로 올려줍니다. 허리가 비틀어지면서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나시죠? 안 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셋째, 오른팔을 뒤로 돌려 왼쪽 허리와 손등이 닿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면 삼각근이 늘어나고 후면 삼각근은 조여드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이것도 스트레칭이 안 된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손이 배 쪽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반대쪽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오른손을 바닥에 짚고 왼손을 위로 올려줍니다. 이때 오른손의 위치는 양손 어깨 중앙에 위치하여 신체 중심을 잡아줍니다. 왼손을 오른손과 일직선이 되도록 최대한 위로 올려줍니다. 이 상태에서도 전면 삼각근이 늘어나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둘째, 왼손을 뒤로 돌려 오른쪽 허리와 손등이 닿도록 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전면 삼각근, 후면 삼각근이 스트레칭 됩니다. 또한 허리를 비틀어주면서 스트레칭이 되어 큰 부상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상체 스트레칭 8번째는 아랫팔, 등, 가슴, 목 앞쪽 부분을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첫째,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둘째, 팔을 돌려 손가락이 양쪽 무릎을 향하게 하여 앞쪽에 짚습니다. 이 상태만으로도 아랫팔이 늘어나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둘째, 시선은 자신의 배를 본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숙여 양쪽 귀 옆에 붙여줍니다. 셋째, 등을 동그랗게 만들어줍니다. 이러면서 팔과 등이 함께 스트레칭이 됩니다. 넷째, 고개를 들어 시선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다섯째, 등을 최대한 펴줍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목 앞쪽, 가슴 위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이처럼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장소가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했던 스트레칭은 모두 앉아서 하거나 엎드리고 누워서 실시한 동작들입니다. 이에 스트레칭을 기억해 두었다가 아침에 일어나 매일매일 하시면 상쾌한 기분과 가뿐한 몸 상태를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스트레칭은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금만 부지런하게 움직이신다면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닫기 스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스텝은 손짓구 앞돌기, 손짓구 옆돌기의 응용 동작인 측전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선수들도 마루 운동에서 모두 사용하지만 여러분들도 도움닫기 후 손짓구 돌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반복적인 연습을 해야 합니다. 더 많이 달려도 되지만 3발을 달린 후 점프를 하겠습니다. 첫째, 3발을 달릴 때에는 오른발, 왼발, 오른발 후 한 발 점프하며 왼발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오른발 점프 시 왼발이 바로 앞으로 와서 런지 자세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런지 자세에서는 양손을 들어 귀 옆에 댑니다. 또한 신체 중심을 앞으로 두어야 합니다. 넷째, 런지 자세에서
손 짚고 앞돌기, 손 짚고 옆돌기를 바로 할 수 있는 동작을 취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오른손잡이 역할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왼손잡이 분들은 왼발, 오른발, 왼발 순으로 달린 후 도움 닫기를 하면 됩니다. 또한 런지 자세에서는 오른발이 앞쪽에 있으면 됩니다. 혹시 왼손잡이 분들이 오른쪽으로만 설명해서 편애된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움 닫기에 대한 단계별 학습법 1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영상을 본 후 바로 실시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잘 안되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유소년기에서 친구들과 신체 활동 등으로 놀 때 자연스럽게 스텝을 하며 지냈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둘째, 신체 중심이 앞발 쪽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뒷발과 앞발이 차례대로 닿지만 빠르게 진행됩니다. 넷째, 점프를 할 때 위로보다는 앞으로 점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앞발은 굽히고 뒷발은 무릎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습득되는 동작은 도움 닫기 후 스텝에서 오른발과 왼발을 놓는 타이밍, 스텝 점프 시 다리의 위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움 닫기에 대한 단계별 학습법 두 번째, 걷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스텝에 대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손잡이 역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왼손잡이 분들은 반대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첫째, 두 발을 모아 섭니다. 둘째, 오른발, 왼발, 오른발 순으로 걷습니다. 셋째, 오른발로 점프하며 왼발을 빠르게 앞으로 가져갑니다. 넷째, 양손을 귀 옆에 두고 신체 중심을 앞으로 합니다. 다섯째, 왼다리는 굽히고 오른다리는 쭉 펴서 런지 자세를 합니다. 여섯째, 런지 자세의 간격은 자신의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물구나무서기 런지 자세, 손 짚고 앞돌기 전 런지 자세로 활용됩니다. 이번에는 도움 닫기에 대한 오류 첫 번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움 닫기의 오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는 학생들이 스텝을 배울 때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오류를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두 발을 모아 섭니다. 둘째, 오른발, 왼발, 오른발 순으로 도움 닫기를 합니다. 셋째, 오른발로 점프하며 왼발이 빠르게 앞으로 갔습니다. 넷째, 오른발, 왼발 순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앞발인 왼발이 먼저 지면에 닿은 후 오른발이 닿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발인 왼발이 먼저 닿게 되면 도움 닫기에 대한 추진력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또한 신체 중심을 뒤에서 앞쪽을 자연스럽게 이동하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이러한 도움 닫기는 추진력을 방해하며 멈춘 후 런지에서 기술을 실시하는 요인으로 작용됩니다. 이번에는 도움 닫기에 대한 오류 두 번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두 발을 모아 섭니다. 둘째, 오른발, 왼발, 오른발 순으로 도움 닫기를 합니다. 셋째, 오른발로 점프하며 왼발이 앞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왼발이 앞으로 가는 과정에서 주춤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런지 자세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넷째, 신체 중심을 앞발에 두며 런지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왼발이 늦게 오는 바람에 신체 중심이
한 번에 쓰러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도움 닫기의 추진력, 점프의 자연스러운 이동이 되어야 하지만 왼발이 앞으로 늦게 오면 오른발에서 왼발로 신체 중심이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손짓구 앞돌기, 손짓구 옆돌기, 측전 등에서 오른발 킥, 왼발 점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제가 과장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지도할 때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